안녕하십니까. 김준석 해설위원입니다. 오늘은 중국 축구의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한때 세계 축구 강국을 꿈꾸던 중국.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합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 탈락이 눈앞에 닥쳐왔고 그 과정은 처참하기만 합니다. 아시아 지역 본선 진출권이 8.5장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축구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습니다. 거액을 들여 해외 유명 감독을 영입하고 외국인 선수들을 귀화시키며 전력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사우디 원정을 대비해 중동에서 전지훈련까지 진행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중국 축구는 계속 실패하는 걸까요? 중국은 경제적으로 세계 최강국 중 하나입니다.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전기차 산업에서도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축구만큼은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오늘 방송에서 그 이유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국 3차 예선 탈락 위기. 중국 축구가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현재 중국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며 본선 진출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아시아에 배정된 8.5장의 티켓 중 단 한 장도 차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때 중국은 축구 강국을 목표로 내세우며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3차 예선에서 연이은 패배를 당하며 최하위로 밀려났고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조차 희박해진 상황입니다. 24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받겠다는 목표는 결국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단 한 번도 본선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아시아 축구 강국인 한국과 일본이 꾸준히 월드컵 무대를 받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공산국가의 전폭적인 지원도 소용없었다. 중국 정부는 축구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축구 굴기, 족구 굴기를 외치며 세계적인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감독을 영입하고 유망한 외국 선수들을 귀화시켰지만 중국 축구의 체질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브라질 출신 세르지뉴를 귀화시키며 전력을 보강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월드컵 진출을 목표로 사우디아라비아 원정을 앞두고 중동에서 장기간 전지훈련까지 진행했지만 경기력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축구는 단순히 돈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지원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유소년 시스템과 오랜 축구 문화가 없다면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은 오랜 기간 축구 강국을 꿈꿨지만 현실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 축구는 이토록 실패를 거듭하는 것일까요? 다음 2부에서 그 이유를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유일한 실패작.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 주석은 축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2년 집권 당시 그는 중국의 월드컵 진출, 월드컵 개최, 그리고 우승기라는 3대 목표를 선언하며 중국 축구의 도약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거대한 경제력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던 만큼 그의 계획은 현실이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중국 축구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탈락 위기에 처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축구 야망도 좌절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최근 태국전 승리를 두고도 운이 좋았다는 말을 남기며 중국 축구의 암울한 현실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축구는 왜 실패했는가? 중국은 축구에 엄청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축구 문화의 부재입니다.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접하고 즐겨야 하는 문화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축구보다 공부와 학업이 우선시되며 축구를 즐기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반면 유럽이나 남미 국가들은 어린아이들이 거리에서 공을 차며 자연스럽게 축구에 익숙해지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축구 인프라 부족입니다. 영국은 130만 명의 등록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겨우 10만 명 수준입니다. 중국의 인구가 영국보다 20배 이상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게다가 유소년 육성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젊은 선수들이 성장할 기회가 부족합니다. 결국 축구는 단순히 돈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정부가 거액을 투자해 외국인 감독과 귀화 선수를 영입해도 기본적인 축구 문화와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으면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축구가 다시 도약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3부에서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축구는 다르다. 같은 동아시아 국가이지만 한국과 중국의 축구 문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 축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꾸준히 발전해왔습니다. 1954년 스위스 월드컵을 시작으로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월드컵 본선에 가장 많이 진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는 4강이라는 신화를 만들었고 이후에도 꾸준히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해왔습니다. 반면 중국 축구는 단 한 번 2002년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조별리그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탈락하면서 세계 축구의 벽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이후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대표팀을 강화하려 했지만 아시아 예선의 벽조차 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축구는 돈이 아닌 열정과 문화가 만든다. 중국은 유럽 출신 명장들을 영입하고 해외파 선수들을 귀화시키는 등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축구를 사랑하는 문화 속에서 탄탄한 유소년 시스템을 구축하며 자연스럽게 선수들을 성장시켜왔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손흥민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함께 혹독한 훈련을 거쳤고 김민재는 프로 데뷔 전까지도 끊임없이 실력을 갈고 닦으며 성장했습니다. 이강인 역시 어린 나이에 스페인으로 건너가 실력을 인정받으며 세계적인 선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축구는 단순히 돈만 투자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공을 차며 축구를 즐기는 문화, 그리고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경쟁력 있는 팀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환경을 갖추고 있는 반면 중국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과연 중국 축구가 다시 도약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중국이 축구를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중국은 과연 축구 강국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축구는 단순히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강해지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체계적인 시스템, 유소년 정책, 그리고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야심차게 내걸었던 축구 목표는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중국은 외국인 감독을 영입하고 귀화 선수들을 활용하며 전력을 강화하려 했지만 근본적인 축구 문화와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번번이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축구 팬들도 이제는 더 이상 대표팀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한국 축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은 기본이며 해외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등장하며 한국 축구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한국 축구를 더욱 응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축구는 선수들만이 아니라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스포츠입니다. 한국 축구가 앞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상 김준석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